그날의 편지. 이화 그날의 편지를 다시 열다. 결심의 순간. 편지를 보여줄까 말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다. 정희는 옷장 문 앞에서 서성이며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서랍 속 편지에만 있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다가 문득 멈췄다. 상우가 예전에 보라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런 기억을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다니. 손가락 끝이 부드러운 실크 소재를 어루만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옷을 고르다니. 정희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릴까? 아니, 애초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뺨에 살짝 홍조가 돌아 있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의 한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반가웠다. 결국 마음을 정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옷을 침대에 놓고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50년 넘게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 두렵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의 무게. 정희는 서랍 앞에 앉기 전에 창가로 가서 햇살을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따뜻한 오전 햇살이 손등을 어루만졌다. 이런 날이면 늘 그랬듯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움이 올라왔다. 하지만 오늘의 그리움은 달랐다. 이제는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라 곧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어제 상우와 나눈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그의 목소리, 눈빛, 조심스럽게 건넨 질문들. 모든 것이 50년 전 기억과 겹쳐졌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이제 그만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72살의 정희가 18살 정희가 하지 못했던 용기를 내는 것이었다. 서랍을 열며 정희는 침대 옆 서랍장 앞에 앉았다. 가장 아래쪽 서랍, 그것도 맨 뒤편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석함이었는데 보석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담아두었다. 서랍을 여는 순간 희미한 방충제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만으로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의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따뜻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상자 뚜껑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안에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들어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첫사랑의 기억들이. 뚜껑이 열리자 작은 소리가 났다. 경첩이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두 통의 편지가 보였다. 하나는 상우가 보낸 편지, 다른 하나는 자신이 쓰고도 보내지 못한 답장. 두 편지 모두 세월의 무게로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상우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정희는 먼저 상우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다. 세월이 흘러 종이가 약해진 탓이었다. 봉투에 쓰인 김정혜 양에게라는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썼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성스럽고 어른스러운 글씨체였다.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내는 순간 정희의 마음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하얀 편지지에 파란 볼펜으로 쓰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잉크가 약간 번진 흔적도 보였다. 어쩌면 상우도 이 편지를 쓰며 떨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겠지요.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살짝 찌푸리는 표정,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눈빛,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당신과 나눈 책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들, 때로는 말없이 나누었던 미소까지도 대학에 가서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상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정희는 그때의 상우를 떠올렸다. 항상 진지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던 소년. 다른 남학생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모습. 정희의 눈끝이 촉촉해졌다. 이 편지 한 통에 그 소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여전히 가슴이 뛰었다. 그날의 기억들. 1969년 3월 졸업식 날. 정희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봄볕이 따스했던 날이었다. 교실에서 가방을 들었을 때 봉투가 떨어졌던 순간.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넣은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가슴이 쿵쾅거려서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에 돌아왔다. 방문을 잠그고 편지를 읽었을 때의 떨림. 상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며칠 밤을 뒤척였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보낸 며칠. 결국 답장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답장을 쓰던 밤의 기억. 정희는 이제 자신이 쓴 답장을 꺼내들었다. 상우의 편지보다도 더 누렇게 바랜 종이었다. 연필로 쓰여진 글씨는 몇 군데 번져 있었다. 편지를 쓰면서 흘린 눈물 때문이었다. 그날 밤을 정희는 생생하게 기억했다. 책상 앞에 앉아 몇 번이고 시작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던 시간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댔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마음은 급하지만 표현할 언어가 부족했다. 18살 소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상우 오빠에게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네요. 오빠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쁘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를 좋아했거든요. 도서관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빠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으면서 오빠와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학에 가서도 오빠를 기억할 거예요. 이 마음을 간직한 채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희 올림.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정희는 그때의 자신이 안쓰러웠다.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이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컸다.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기에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준비하며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몸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웠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작은 손가방에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가방에 지퍼를 닫으며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로 오늘 보여줄 것인가? 상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이미 어제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으니까. 커뮤니티 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의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통 상우 생각뿐이었다. 다시 만난 순간, 정희 씨,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상우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도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쓴 듯 보였다. 깔끔한 셔츠에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젊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상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조금 일찍 잠에서 깼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었다. 저도요. 설레서 그런가 봐요. 상우의 솔직한 고백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웃는 순간이었다. 로비의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마치 둘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시간 되시면 산책 한 번 더 할까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좋아요. 공원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걸음을 맞추며 걷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상우의 걸음이 정희에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배려심 깊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둘 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 정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손가방 끈을 꼭 쥐었다. 상우가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벤치에서의 대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마치 어제의 연장선 같았다. 상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저도 그래요. 밤새 옛날 생각만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거의 잠을 못 잤다. 그 편지 정말로 아직 갖고 있으신가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손가방을 꼭 쥐었다. 그 안에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네, 갖고 있어요. 혹시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실은 제가 쓴 답장도 함께 있어요. 답장이요? 상우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다. 네, 오빠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왜 보내지 못하셨어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혹시 오빠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여자아이가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할까 봐.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답장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편지를 꺼내며 정희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었다. 상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퍼 소리가 작게 났다. 이게 오빠가 주신 편지예요. 정희가 첫 번째 편지를 꺼내자 상우는 감탄했다.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고 계셨구나. 상우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자신이 50년 전에 쓴 편지를 다시 보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답장이에요. 두 번째 편지를 보는 순간 상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다. 정말로 답장을 써주셨구나.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부끄러운 글일 거예요. 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편지를 읽는 긴 순간 상우는 정희의 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바라보았다. 편지를 펼치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줄을 읽을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점점 읽어내려가면서 상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상우의 표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우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정희는 기다렸다. 재촉하고 싶지 않았다. 정희, 드디어 상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부끄럽죠?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너무 고마워요. 상우가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다. 사실 그때 편지를 넣고 며칠을 잠 못 잤어요. 정희가 편지를 받았을까? 읽어볼까? 혹시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희는 상우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자신만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상우가 말을 이었다. 졸업하고 나서도 매년 3월이 되면 정희 생각이 났어요. 특히 벚꽃이 필 때면 혹시 어디선가 정희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우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때 이 답장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희의 말에 상우는 깜짝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치기를 반복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우는 잠시 정희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으신 거예요. 두 사람은 또 한 번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년 전의 편지들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편지들이 마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상우가 그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상우 씨,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상우는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젊은 시절의 상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러고 싶어요. 정희 씨와 함께라면.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럼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날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상우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혹시 점심이라도 함께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보면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상우가 편지들을 정희에게 돌려주었다. 편지를 받으며 손끝이 살짝 닿았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의식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 편지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셨네요. 제 마음의 전부였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정희는 편지들을 다시 손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편지들은 과거의 아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표가 될 것 같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50년간의 삶,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시간들. 각자의 인생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누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정희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요즘에도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네, 아직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주로 에세이나 시집을 읽어요. 예전처럼 어려운 소설보다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글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글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가끔은 예전에 정희와 함께 읽었던 책들이 생각나요. 그때 추천해준 책들 기억하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요. 오빠가 좋아했던 헤르만 헤세, 저도 덕분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5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조심스러운 접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희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정희 씨와 함께 있으면. 상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다음에는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요? 특별한 곳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미술관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정희는 깜짝 놀랐다. 상우가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희와 함께 나눈 모든 대화들을. 헤어지는 시간.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아쉬웠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용기를 내어 편지를 보여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다. 상우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았다. 정희가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정희는 상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손가방 안의 편지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돌아가는 길의 감회.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편지를 보여준 순간, 상우의 반응,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편지를 꺼낸 건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50년 동안 감춰두었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렇게 해방감을 주는 줄 몰랐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손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내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현재의 희망이었다. 편지를 넣으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50년 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다. 다음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마음. 그 감정 하나로 오늘은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며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릴 적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때가 생각났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기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50년이 걸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오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침대에 누우며 정희는 상우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다짐. 정희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70도, 18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도 상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부터는 다음 화요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설렘 가득한 기다림이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봄날처럼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2화 끝. 3화 예고. 50년 만의 첫 데이트. 두근거림과 어색함 사이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혼자가 편했다는 상우의 말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기고 정희는 느낀다. 이 감정이 설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상우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